네, 오늘은 중고 PC를 활용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스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놀리지 나스의 해킹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놀리지 중고 PC를 조립을 해서 해놀리지 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로드를 사용해서 이 나스로 사용할 컴퓨터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상에 동일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find synology.com이라고 해서 NAS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로드 같은 경우는 USB의 특성을 아주 많이 타는데 지금은 바로 올라왔지만 아까 같이 계속해서 NAS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시도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중고 PC 같은 경우는 보드의 특성을 많이 탑니다. 부트로드 1.03B 버전 같은 경우도 부트로드 바이오스에서 레거시 모드로 부팅을 하지 않으면 이 부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놀리지 DS365XS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방침 시간이 허락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신 후에 로그를 눌러주시고, 세팅에 첫 화면이 들어갑니다. 시놀리지나스 정품 제품이지만 저희는 중고 PC를 활용한 시놀리지나스입니다. 꼭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최신 버전의 나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놀로지 같은 경우는 구동이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상태, 벽돌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놓은 설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누르고 저는 사전에 받아둔 설치 파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고 PC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파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 있는 시노부트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중고 PC를 부팅하기 위한 USB 부팅을 위해 이 이미지를 USB에 심어서 부트로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head 파일은 DSM을 설치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선택하신 후 열기를 눌러주시고 다음 설치를 지금 설치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지금 1번, 2번 디스크에는 SSD 256기가 2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500기가 하드디스크 2개를 나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하드디스크가 모든 데이터 제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당연히 처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한 상태에서 설치가 돼야지 아주 깔끔한 설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 DSM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들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파티션을 포맷을 하고 그리고 설치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간혹 설치 팩 업로드 중에 56% 진행 중에 아마 다운이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드의 특성이나 USB 부트로더의 제작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겪었던 부분이지만 부트로더 교체 그리고 USB를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일단 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59%를 지나고 있는데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후에 재부팅 하는 시간은 10분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한 3분, 4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설치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됐고, 설치가 진행이 됐고, 디스크 스테이션을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3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만든 중고 PC의 사양은 하스웰 i5 그리고 기가바이트 H81 보드에 메모리 8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시노리지 정품 제품보다는 하드웨어 사양이 높은 편이고, 대신 하드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나스 전용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 자료, 그리고 이 자료가 나스에만 저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즉 백업본은 항상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이러스도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백업 파일을 항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나스 시스템은 지금 내부 IP죠. 저는 IP타임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92점, 68점, 11점, 77번을 유동 IP, 자동 IP를 부여받아서 지금 나스 디스크 스테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77번 IP로 앞으로 계속 접속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스 시스템 안에서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면 여기 IP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강의를 올리겠지만 공유기에 대한 세팅 부분, 그리고 나스 내부 접속을 위한 포트 포워딩, 그리고 DDNS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정 IP를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고, 오늘 DSM 세팅 부분, 보안 부분까지 말씀드릴 건데, 그건 지금 77번 유동 IP 받은 대로 접속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크 스테이션이 이제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 어드민 계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단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서버 이름은 그냥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도 넣어주시고, 패스워드도 아주 강력하게 특수문자 포함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빅커넥트, 저희는 시놀리지 정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놀리지 나스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이동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장치 분석 아니요, 여기서 팁 팝업이 하나씩 나오죠. 풍선 말풍선, 그래서 하나씩 눌러주시고, 자, 우측 상단에 보면 EJC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마우스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그리기 도구를 잠깐 치우고 그래서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림 메시지는 달아주시면 되고요. 먼저 테마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두운 화면보다는 밝은 화면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개업판을 누르시고 고급 모드에 들어가시면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에서 상단에 테마 탭 밝음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하실 때는 192.168.11.77 콜론 포트번호 5000번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DSM에 접속이 됩니다. 패키지 센터 일단 아까 빨간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동의, 개인정보 정책, 승인, 확인 이렇게 하면 패키지 센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전에 들어가셔서 베타 버전, 저는 지금 베타 버전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DSM 설치를 하고 나면 파일 스테이션과 유니버셜 서치 검색 기능입니다.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먼저 NAS는 데이터 보호와 그리고 보안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안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보시면 보안의 그리고 위에 사용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사용자 계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드민과 게스트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계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웹마스터는 제가 아까 처음 클래스 이름과 그리고 새 계정을 하나 생성할 때 웹마스터라고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 편집에 들어가시면 권한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더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DSM, FTP, 파일 스테이션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웹마스터는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 다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패스워드는 아주 강력하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일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SMB 서비스 활성화 이건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할 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를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쓰여 사용되지 않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FTP 비활성화 FTP는 굳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포트가 21번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FTPS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SFTP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TP도 다운보드에서 사용하므로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고 알싱크를 활성화하실 경우 혹은 시놀리지나스 서버가 하나가 더 있는 경우 백업이나 이제 동기화를 시켜서 자료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굳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SSH 암호화 포트를 22번이 안에 다른 포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다시 비활성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외부 침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비활성화한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가시면 아까 일단 적용이 안 됐죠. 적용을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탭에 가보시면 처음 서버 이름 이렇게 넣어놨고요. 기본 게이트웨이는 11. 지금 나스는 11.77번을 쓰고 있고 게이트웨이 포트는 11.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나스의 IP 주소입니다. 77번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 접속을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IP 주소를 상단의 주소창에 포트번호 5000번까지 입력을 하시고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 설정에서 DSM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DSM은 기본적으로 HTTP는 5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보안은 5001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HTTPS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나 이런 부분이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서 부분 때문에 일단은 HTTPS는 사용하지 않고요. HTTP 5000번 포트로 DSL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안 부분에 보시면 로그아웃 타이머 15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PC에서 네나스에 접속을 했을 경우 계속 로그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이 보안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설정을 해주시고 방화벽은 활성화, 알림도 자동으로 활성화. 그리고 방화벽 프로파일 부분은 좀 이따가 차단 목록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에서 디도스의 공격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보호 활성화 체크를 해주시고 계정에서 자동 차단 이거는 시간 5분 이내에 로그인 횟수가 10회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만료일 활성화는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외부 침입한 경우는 다시 차단이 되지 않고 또 침입을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계정하고 활성화 밑에 시간 설정 이런 것들은 이대로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허용 차단 목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차단 목록은 차단 목록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생성 IP 주소 목록 가져오기 이 블랙리스트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차단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을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작년 9월 24일에 받아놓은 거고 이 파일은 올해 7월 31일 2020년 7월 31일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등록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IP 차단된 IP 주소가 등록이 되고 여기에 보면 차단 목록과 허용 목록 위에는 기존 IP 주소 덮었습니다. 중복된 것들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 용량만 많아지게 되니까 덮어 쓰는 방식으로 등록을 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체크한 후 확인. 그러면 일단 15,000개 항목이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양이 많았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차단 목록과 허용 목록에 있는 기존 IP 주소를 덮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아까 15,000개였나요? 지금 167,952개. 무등록에 많은 차단 IP들이 등록이 됐습니다.
다음 방화벽에서 방화벽 구독 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디폴트 뮤직 편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스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눌러서 새로운 파일 이름을 생성합니다. 국내 차단. 국내 차단을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 여기서 차단할 IP들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모든 포트 모두 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등록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등록을 해주면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IP를 사용하고 있는 이 내부 네트워크 환경, 혹시 사무실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이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 IP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IP 선택을 해주시고 IP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소스 시작과 종료를 각각 넣어줍니다. 현재 나스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는 198.168.11.대에 있는 77번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062가 가지고 있는 게이트웨이 1번부터 192.168.11.255까지 등록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내부 IP를 이용하는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PC에서는 이 NAS를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모든 포트, 모든 소스 허용. 근데 어디만 허용을 해야 되냐면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남한이라고 치면 한국은 남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 내부 네트워크 사무실에 있는, 혹시 사무실에 낙서가 있다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허용. 다음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는 IP는 모두 허용.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거부. 근데 여기 모두 거부를 하면 혹시 이 IP들도 거부가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서는 1번, 2번, 3번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접속하는 IP들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는 IP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거부.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등록이 됐습니다.